일본 관료가 본 한국 핵 잠수함.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도쿄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는 일본 정부의 최상위 보고서 한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관련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가능성 검토. 저는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에서 동북아 안보를 담당하던 관료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모인 10명 남짓의 사람들 모두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그날 회의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권력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경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의 심층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웃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미국의 보호 아래 함께 가고 있는 동맹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 직후 내린 한 번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결정이 왜 도쿄를 긴장시켰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에이펙입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고 일본 언론은 연일 이런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미국, 아시아 외교 완습, 중국의 양보, 일본 신총리와의 협력 강화. 실제로 회의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놓고 보면 그랬습니다. 중국은 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새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고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라고 평가했죠. 그러나 도쿄 총리관저에 올라온 비공개 전문 하나는 완전히 다른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 역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경쟁자이자 동맹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일본 정부 문서에서 이 정도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들어있는 보고서의 첫 줄에는 이런 문장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 한 문장이 왜 회의실 전체를 긴장시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는 먼저 미국의 계산부터 검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이나 공식 문서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한다. 도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 자국 산업 부활을 강조하려는 표현이겠지. 하지만 안보 담당자들의 눈에는 다른 점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이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매우 빠르게 그리고 공개적인 검토 없이 내려졌습니다. 둘째,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핵연료, 우라늄 농축, 원자로 기술, 조선 기술이 모두 얽혀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셋째, 미국은 이미 원자력 분야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대국이지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러시아산도 포함되어 있죠.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의존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장기적으로 크게 늘리고 원전 기술을 다시 수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역시 이 큰 전략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핵잠 연료를 미국이 공급한다면 동맹국을 돕는 동시에 통제할 수 있고 조선소 건조를 통해 자국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미국 대통령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도쿄의 많은 관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연료와 기술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핵잠수함이든 무엇이든 최종적인 스위치는 워싱턴이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한 군데 모두의 시선을 붙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쓰여 있던 한 문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다. 이 문장이 왜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력 생산용 원자로뿐 아니라 해군용 추진체,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자체 설계 능력을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대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같은 고난도 선박들은 사실상 한국이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 경쟁력이 아닙니다. 극도로 정밀한 설계와 건조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필리 조선소를 언급한 것은 겉으로는 자국 산업 부활을 내세우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조선 기술과 미국의 정치적 필요가 결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보고서는 더욱 불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 현실은 그 반대 상황이 될 위험이 있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게 승인이란 통제를 위한 허가가 아니라 독립을 인정하는 판결문이 될 수 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기술은 뛰어나지만 결국 미국에 종속된 동맹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국제 정세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의 초점은 미국의 계산에서 점차 한국의 선택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핵연료 자급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연료, 특히 농축 우라늄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자체 농축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전제로 하면 미국은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허용하더라도 연료 공급을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이 개정되고 한국이 평시에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시 농축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 핵연료 주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원자력 외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며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핵연료 주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작전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력과 군사 기술의 결합 시나리오였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단순한 병력 수가 아니라 전력 생산과 공급 능력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레이저 무기, 초고성능 레이더,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 등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 한 척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기존보다 3배에 달할 수 있다. 전자기 사출기, 레이저 방어 시스템, 고출력 레이더가 모두 동시에 작동할 경우 단일 전투 그룹의 전력 요구량은 중소도시 하나의 사용량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과 원전 기술 밀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놀라운 수준의 원전 설비를 밀집시켰다. 이는 단순한 발전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군사용 전력을 대규모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세대 전쟁에서 전력 공급 능력이 곧 전투 지속 능력입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반의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의 선택 시나리오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에게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결료 주권과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동시에 확보할 경우 동북아 안보 구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회의실 안에서 이 부분이 낭독되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번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결과를 잘못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가 예상을 빗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시한 과거의 2 장면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가격이 싸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토 회원국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니라 완성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설계, 생산, 통합, 유지 능력을 모두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독자적인 군사기술 생태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번째 장면은 과거 한국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했다가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조금 욕심을 부렸지만 결국 미국과의 협정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때 남은 흔적을 다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핵 기술을 단순한 민수용 에너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핵은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카드로 남아있다. 이 2가지 전례 뒤에 3번째 장면이 놓이게 됩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의 의아한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에는 묵직한 불안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경쟁자라고 부르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동맹,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에서 읽었던 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 기술을 자주 국방이라는 꿈과 연결시키는 나라다. 과거에 좌절되었던 핵 개발의 역사, 북한 핵 위기 속에서 다시 떠올랐던 논의들,
그리고 최근의 방산 수출 확대와 원전 기술 성장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한국이 언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보를 설계하려 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보고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향후 해결료 주권의 확보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새로운 중심이 어디에 생기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 문장을 읽고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려 할수록 한국은 더 큰 해결료 주권과 더 강한 군사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그림자 뒤에 숨어 과거의 균형만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이라는 변수와 다시 관계를 설계해야 할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보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전 기술, 조선 능력, 방산 수출, 그리고 언젠가 손에 쥘지도 모를 해결료 주권까지.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에서 모두가 침묵하며 떠올렸던 이름, 그 이름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의실 안에 하나의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지금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한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단순한 이웃으로만 여기려 했던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도쿄 총리관저 지하 회의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